내가 어린애 기른 경험. 나해석. 나는 어린애 기르는 데 대하여 아무 차림차림 없이 벌써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점으로 보아 실로 부끄러운 일이요. 어미 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우연히 당한 어미로서 심상하게 기르는 경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곳저곳서 얻어들었던 태교에는 매우 주의하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별로 지어한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대로 신경을 흥분시키지 않기 위하여 자극될 사물에 접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령 말하면 연회석이라든지 연극장, 활동사진 같은 데에는 별로 이될 것이 아니면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쉬지 않고 활동하였습니다. 급기 낳고 보니 정말 어찌 길러야 좋을지 몰랐었습니다. 제일 젖 먹이는 시간을 의사의 말대로 4시간 만에 한 번씩 먹였습니다. 그 안에 우는 것은 배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오줌을 싸든지 졸리든지 아프든지 목마르든지 하여 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른이 밥만 먹으면 목이 마른 것 같이 목말라 할 때는 따뜻한 물을 숟갈로 먹이면 매우 좋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울면 울음소리에 따라 아파서 우는 것 같지 않을 때는 제가 울기 싫어서 그만둘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른이 밥만 먹고 운동을 아니하면 병이 나는 것과 같이 어린애도 먹기만 하고 가만히 드러누웠으면 병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애가 손을 떨고 발버둥을 하여 우는 것은 자연이 시키는 운동법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한참씩 울어야 먹은 것이 내려가고 사지가 굵어지고 몸에 살이 포동포동 쪄갑니다. 따라서 성대도 잘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 까르르 하고 우는 것을 차마 듣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무정스럽고 냉정한 태도로 가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제일 기억해 둘 것은 간간히 더운 물을 먹일 것이외다. 내 경험상으로 보면 어린애 기르는 것이 어려울 듯 하던 것이 의외에 쉬웠습니다. 100일 안에는 제1, 일정한 시간에 젖을 먹이고 제2, 많이 울리고 제3, 더운 물을 많이 먹이면 영락 없이 설사 한 번 없이 잘 커갑더이다. 100일 이후에는 조금씩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함부로 집어먹는 것이 큰일입니다. 이때는 별 수 없이 어린애 손 닿는 데는 위험한 물건을 두지 않도록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돌이 돌아오면 비슬비슬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일어서다 쓰러지고 비틀비틀 다니다가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떨어져서 코방아 찢는 일이 때없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때 옆에서 보던 어른들은 깜짝 놀라 뛰어가서 일으켜줍니다. 그러면 어린애는 엄살하고 입을 크게 벌려 웁니다. 어른의 이 태도가 제일 안 된 태도입니다. 떨어지지 아니하려다가도 어른 악쓰는 소리에 놀라서 떨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지도 않으면서도 엄살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는 교육상에 제일 안 된 것입니다. 제가 넘어지거든 꼭 제가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른이 일으켜주는 것은 버릇도 없어지거니와 의뢰심을 기리는 것이외다. 지금까지의 우리 사람들은 너무 의뢰심이 많았습니다. 백성은 나라에 의뢰하고 자식은 부모에 의뢰하였으며 여자는 남자에 의뢰하여 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사람은 이래서는 도저히 아니 됩니다. 제 것은 제가 하는 독립심을 길러야겠습니다. 어려서 넘어진 것을 일으켜주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 같으나 싹 나오는 이때부터 독립심을 길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위태한 경우에는 급히 안아주어야 할 것이나 악을 쓰고 덤벼서는 떨어져서 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해로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넘어지면 집안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앉습니다. 그러면 휘휘 돌아보다가 어이가 없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 앉습니다. 일찍이 한 번도 일으켜준 일도 없고 따라서 넘어지면 을에 아무 말 없이 일어날 줄 압니다. 언제인지 한번 우리 큰딸 나열이가 3살 먹었을 때 컴컴한 부엌에서 깊은 아궁이를 헛디뎌서 쾅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을 착 가라앉혀서 나열이 제주 참 좋다. 한 번 더 해보아라 하였습니다. 그런즉 울려고 하다가 고만 딱 그치고 헤헤 웃으며 가장 재주를 부린 듯이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다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애들은 참 이상야릇하고 얼토당토 아니한 말을 잘 지어냅니다. 이것을 일일이 고쳐 일러줄 수 없는 것이요. 고쳐준대야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말이 완성될 시기에 이르러서는 똑똑한 말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령 파파, 엄마라고 부르거든 아버지, 어머니로 가르쳐서 할 수 있는 대로 파파, 엄마를 고쳐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도록 하고 처음부터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게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어느 책을 본즉 첫째, 교육하는 데 제일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물건에 대하여 어렸을 때 말과 장성에서의 말이 달라서는 아니 된다고 하옵디다. 내 생각건대도 이로부터의 아이들은 많이 알아야 하겠고 많이 배워야 하겠는데 시간 경제와 기억 경제를 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따라서 아이에게 대한 말, 어른에게 대한 말을 어려서 아주 가르쳐두면 이후 학교에서 수신 시간에 이리저리 해라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나열이가 3살 먹었을 때 밥 먹을 때마다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진지잡수시고 아버지도 진지잡수시고 나열이는 밥 먹고 동생도 밥 먹고 집안 사람대로 위아래를 구별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밥 잡수고 선이는 진지 먹고 하다가 몇 번 가르치니까 꼭꼭 가리켜서 말합니다. 지금 5살이나 10번이면 10번 다 아버지 진지 잡수시고 사무실에 가셨다 합니다. 이와 같이 잘 때에도 아버지 어머니는 주무시고 나열이는 자고 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려서 이렇게 습관이 되게 시키지 않으면 커서 좀처럼 고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잊었습니다. 만 1년쯤 되거든 젖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차차 도수를 줄이고 밥이나 과자 같은 것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떼치지 못하면 아기가 젖맛을 알게 되고 어머니 품에 안기는 맛을 알게 되면 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는 만 1개년 2개월 만에 떼고 둘째 아이는 1개년 6개월 만에 아주 떼쳤었는데 한 집에 있어서는 도저히 떼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딱 작정하고 3, 4일간 집을 떠납니다. 젖이 불어서 고생되지만 돌아오면 어린이는 도무지 젖생각을 아니하게 됩니다. 젖을 늦도록 먹이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은 내 경험상으로 보면 모체가 휘질 뿐이요 어린애도 주젖만 질 따름이다. 오히려 젖을 떼치니 밥도 잘 먹고 하루에 2, 3차씩 자양 있는 과자를 주게 된즉 매우 살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저 혼자 놀게 되고 사람에게 척척 감기지 아니하느니 많지 칠칠합니다. 어린애처럼 단조하고도 고집 센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려는 것은 꼭 하려고 듭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대로 위험한 것 외에는 말리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어린애가 간장이나 고추장을 먹으려 할 때 가만 내버려 두고 봅니다. 그러면 아이는 먹고서 웁니다. 그 후로 먹으라고 주면 죽어라 하고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문 구멍을 뚫습니다. 가만 두었다가 날마다 한 번씩 구멍 난 데다가 손을 대어놓고 바람을 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가 이런 것인데 손가락이 춥지 않느냐고 며칠 두고 이릅니다. 그리고 다시 뚫으라고 손가락을 갖다가 대면 한사코 뚫지를 않고 뒤로 물러나갑니다. 그 후로는 다시 뚫지를 않습니다. 또 벽에 연필로 직직 긋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 봅니다. 그런 후 아이를 불러세우고 긋지 않은 흰 벽을 가리키고 또 더러운 벽을 가리키며 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역시 하루에 한 번씩 사흘쯤 말해 들립니다. 이상스러운 것은 알아들을성 쉽지 않은 아이가 그 후로 연필을 주고 가만히 보려면 결코 다시는 장난을 아니합니다.
또 아이들은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사다가 주면 곧 그 자리에서 깨뜨려 없애고 맙니다. 나도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장난감 집에 데리고 가서 저희가 집는 대로 몇 가지씩 사다가 줍니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이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나무로 만든 미술적 가치가 있을 만한 것을 선택하여 주고 싶으나 도무지 그런 것이 없어서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장난감을 사주면 날마다 방 안에 굉장히 늘어놓고 놉니다. 나는 장난감을 내가 치우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 치우도록 아니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을 시켜서 그렇게 담아서 놓았던 자리에 꼭 놓도록 합니다. 늘 그렇게 하도록 하여서 이제는 저희가 가지고 놀던 것을 꼭 치웁니다. 밤에 잘 때에도 옷을 벗어서 꼭꼭 개어 발치에 놓도록 합니다. 무엇이든지 꼭 놓았던 자리에 놓게 합니다. 과실을 먹을 때에도 껍질을 따로 놓도록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정결한 것과 질서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것이 재미스럽습니다. 의복에 대하여는 할 수 있는 대로 얇게 입는 습관을 기릅니다. 너무 덥게 입히면 땀이 났다가 서늘해질 때 감기가 들기 쉽고 또 어린 피부가 매우 약하여집니다. 그리고 의복의 빛과 모양은 간단한 것을 취합니다. 빛은 백색과 흑색을 별로 입히지 않고 늘 색을 갈아서 입힙니다. 그리고 입힐 때마다 이 빛은 빨간 빛이요, 이 빛은 파란 빛이다 하고 색채의 교육을 합니다. 조선 의복은 일정한 모양이 있지만 양복을 입힐 때에는 간단한 법으로 만들어 입힙니다. 이것이 우스운 듯 싶으나 어린애란 뇌가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색을 취할 때에도 간색보다 원색을 취하여야 하고 모양도 단순한 모양을 취하는 것이 어린애 뇌에 조화가 될 만치 교육상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일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말리는 것을 듣지 않고 우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매를 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생리학자의 말을 들으니 어린이를 한 번 때리면 순환하던 피가 변색이 되고 그만치 뇌에 해가 된답니다. 나는 이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때립니다. 그리고 호젓한 방에다가 가둡니다. 매도 매우 효험 있다는 것까지 조금 알고 어찌하면 때리지 않고 이르지 못할까 하는 데까지는 내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히 앙앙 보채고 까닭없이 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뱃속에 회가 동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때는 곧 침착하고 세엔네라는 회충약을 사다가 손에 2번 찍어서 입술에 슬쩍슬쩍 바릅니다. 그러면 신통하게 그 이튿날이면 2마리, 3마리, 5마리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먹여 회충을 뺍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흔히 체하여 설사를 잘하고 또 감기가 잘 듭니다. 나는 어린애들에게 삼시 밥 먹일 때 간장에 비벼서 잠깐 기름을 쳐서 무 밑동하고 줍니다. 그리고 꼭 냉수를 먹입니다. 또 하루 2차례 오전 10시쯤과 오후 3시쯤 하여 계란과 우유를 많이 넣어 내 손수 만든 과자를 알맞춰 줍니다. 정해놓은 시간을 꼭 실행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뱃병 아닌 날만치 줍니다. 냉수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냉수를 먹인 후로 아직 한 번도 뱃병 난 일이 없습니다. 또 감기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내 경험상으로 볼진데 등허리에 땀이 났다가 식으면 감기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 입었던 옷을 밤에 입고 자고 또 낮에 입고 하는 가운데 피부에 아무 새 자극이 없을 뿐 아니라 먼지가 들어가고 하여 불결한 중에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낮에 활동할 때 입는 의복과 밤에 잘 때 입는 옷을 따로 정해놓고 밤마다 아침마다 갈아입히기가 좀 귀찮지만 꼭꼭 자리옷을 갈아입혀 재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리옷은 얇은 것, 홑것일수록 좋은 것 같고 넓고 길수록 좋습니다. 5살 먹은 딸과 2살 먹은 아들을 기른 경험이란 대강 이러합니다. 차차 유치원부터 소학, 중학, 그 이상 학교까지 교육시키려면
따라서 가정교육의 문제가 복잡할 것을 예상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장차 당할 때의 일로 미루려고 합니다. 오직 미리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장성함을 따라 교육자인 부모의 교훈을 신뢰할 만치 부모된 자는 반드시 그 시대를 이해할 만큼 공부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상과 같이 냉정한 태도를 자연에 맡기어 아이를 길러갑니다.